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숙제를 좀 바꿀 것도 있고 봐야 될 것도 있고 할 게 많네요. 벨라의 숙제인데 해줄 게 많아요. 지금 잠을 못 자서 어제 6시 반에 잤는데 일본어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5시 반인가 막 5시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하죠. 아이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정말 좋은 부분으로 많이 변했는데 어디 갔지? 이게 아닌가 본데 다른 걸 열었나 본데 제가 이건 거 같죠? 이거네요. 어제 배운 부분 중에 명사에 대한 거에서 이제 가산명사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가산명사에 대해 가르쳤고 아이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 이해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더 어떻게 줄까보다 이것을 아이가 간직하고 있을 수 있도록 어떠한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일단은 숙제 제작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보자.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것들 하나씩 보죠. 일단 명사 쪽에서 볼 건데 이름을 가진 물체들이라고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 모습 좋았어요. 어제 제가 예전에는 뭔가 지식을 줄 때 하나하나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단 말이죠. 허공에다 벽돌을 얹어주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밑에 어떠한 그 지지대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문법적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가 많이 편해졌다,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에게 제가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면 저는 아이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개념과 그 단어 자체, 용어는 도구인데 어떤 사람에겐 고문이 될 수 있어요. 고문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공부를 안 하면 고문 도구고 이거를 조금만 공부하고 쓸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용어에 겁먹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중요한 거죠. 전 여기에서 아이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의 큰 맥락에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존재한다라는 것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숙제를 봤을 때 벨라에게 최근에 받은 숙제를 열어서 거기에 업데이트를 할게요. 1월 12일자로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최근이 있을 텐데 없어요. APKG 파일을 안 보내고 있어요, 저한테. APKG 파일 추출해서 보내주세요. 카톡에 남기겠습니다. APKG 파일 필요해요.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놨어요. 나중에 저한테 오겠죠?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저희는 그림 파일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파일로 여기에서 이것들이 각각 무엇인지 아이가 알아야 돼요. 각각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의미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머지는 다 보이되 딱 의도한 한 개의 카드만 안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한 개짜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가리고 하나 물어보기로 넣어줬어요.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거. 불가산 명사 중에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세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이거를 넣어서 불가산 명사인데 모래 한 병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물 한 병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포스트잇 한 조각을 어떻게 말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조금 바꿔볼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재밌는 게 나오는데 a lot of time 같은 경우에 이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lot 이란 건 공터예요. 그래서 a lot of time이면은 많은 시간이라고 의역되지만 실질적으로 직역을 시켜보면은 공터 하나만큼의 시간입니다. 그거를 파악하면은 나중에 lots of와 a lot of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요거를 알 수 있으면은
셀 수 없는 것들을 세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가산명사에서는 또한 다음 케이스로 관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 가리고 하나 보는 쪽으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단수는 무엇이며 복수는 무엇인가를 영어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인칭 단수가 3인칭이라는 것 하나와 단수라는 것 하나가 합쳐진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같이 줘도 될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단수, 복수,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그러면 얘를 이쪽 밑으로 빼고 케이스는 밑으로 좀 빼고 여기까지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해서 이만큼의 정보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담도록 한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도 알아야죠. 그죠? 개념 정리도 되어 있어야 되고 용어 정리도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면은 아이가 납득하고 습득하더라고요. 근데 납득한 시점이 어제였잖아요. 그러면은 습득하기 위해서 납득하는 시점이 오래 가진 않아요. 제가 이틀 후, 3일 후, 일주일 후 이렇게 주면은 아이는 이거를 별로 기억할 생각을 안 하겠죠. 관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의 수량에 대한 정보를 준다. 저게 대충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해야 된다. 그 다음 부정관사 얘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할 수가 없지. 캔슬 하고 이거를 한 칸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호도 좀 바꿀까요? 부호가 사실 이게 아닌데 요건데 밑으로 가니까 그냥 저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보자. 이것들을 일주일 동안 천천히 곱씹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부정관사 부정관사는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 정관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안 적었네. 조금 아쉽다. 하지만 괜찮다. 그렇게 해서 더와 어가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가둬야 될까? 이만큼을?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만큼이 아이한테 중요해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따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인데 이만큼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일단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부정관사는 어와 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의 의미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요거 빼고 요거 넣고 이거 넣고 그 다음에 더와 그 컴퓨터 되겠네요. 하나씩 빼죠. 부정관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정관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며 이렇게 한글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 또한 이렇게 한글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량의 한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오우에 대한 수량 한계는 어떻게 표시 그 다음 정관사 쪽에서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소리는 이거는 두 개 다 가려야겠다. 요것도 가리고 요것도 가리고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도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영작을 해낼 수 있느냐의 능력치 필요하겠죠. 컴퓨터는 더 컴퓨터고 그 사과는 the apple이 된다는 거.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나머진 다 설명이고 이렇게 해서 납득 가능한 정보를 학습 가능한 형태.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제 동사편으로 들어갑니다. 동사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들은 이제 타동사와 자동사 쪽으로 분화되어 갈 텐데 그 부분들은 차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에 대한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전반적인 여기까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에서 갈릴 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는 이걸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 큰 맥락이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약간 고쳐놔야겠다. 카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아래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되고 전체를 다 조금 내릴까? 이 정도로 해서 다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조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저희는 가져갈 거예요. 아이에게 딱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저 부분을 카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맥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겠고 그것이 비동사인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납득 가능한 설명이 돼야 되고 저게 만약 납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납득 가능한 형태로 설명하고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뇌는 어차피 이해를 못하면 하질 않아요. 이게 M, R, is라는 세 개로 분화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열어놓을까? 상관없습니다. 그는 멋지다. 이걸 보고 이걸 유추할 수 있으면 돼요. 영작을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영작이 되면 돼요. 얘네들이 일반 동사인 걸 알면 돼요. 위에 표시가 어차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어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어제 배운 거에서 카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 뭘 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텐데 무엇을 줄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일반 동사와 비동사 구분 가능하다. 이걸 만들 것이고 가능하게 만든다가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뭐야? 교과서 중학 교과서 정리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야? 일단 하면서 생각합니다. 일반 동사, 비동사의 구분이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새로운 카드를 조금 제작을 해볼까 하는데 이런 카드예요.
다음 문장은 일반 동사 문장인가 비동사 문장인가. 일단 지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에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글쎄 나는 어제 추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했다라는 게 이걸 일반 동사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아이는. 그래서 이것이 왜 일반 동사 문장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돼야 돼요. 답은 뭐냐면은 I was cold yesterda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썼나? day가 안 맞는데 yesterday 됐죠? 이렇게 해서 I was cold yesterday. I was cold yesterday. 이게 왜 일반 동사인지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태그로 가버리네. 이게 왜 일반 동사인지를 저는 설명을 해야겠죠. 자, 1. 일반 동사가 아닌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추운은 형용사로 cold죠. 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1번은 나의 상태를 말해주는 어제 나의 상태를 말해주는 비동사. 상태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상태에다가 조금 표시를 해줄게요.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상태에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더바는 뺄게요. 나의 상태를 말해주는 비동사 문장이다. 이거잖아요. 추운이라는 상태. 추운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비동사 문장이다. 이거예요.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넣어줄 문장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텐데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베이직 카드로. 그래서 비동사 문장이라는 게 나왔어. 됐죠? 이게 아마 헷갈릴 거야. 그 다음 그는 키가 컸다. I was라고 제가 했나요? I was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상태인데 어제 그의 상태를 말해주는 비동사 문장이다. 상태잖아요. 컸다. 키가 큰 이라는 tall이 나왔죠. 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비동사 문장이다. 이거고 he was tall이 되겠습니다. He was tall. He was ta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어? 마치 행동인 것 마냥 그는 멋졌다 이런 거? 그는 용감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녀는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하나는 그녀의 상태예요. 이것도 말해주는 비동사 문장이다. 추운인데 이거는 이제 용감한이라는 brave가 들어가겠죠. 이라는 형용사 들어간 비동사 문장인데 she was brav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She was brave. She was brave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세 가지를 더 집어넣어 줄 건데 이제 명사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은 그는 Kenny이다 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약간 케이스가 달라지는데 그의 상태인데 그가 누구인지 누구만 되는 거야? 누구나 무엇? 글쎄 이것 또한 상태라고 할게요.
그게 지속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키워드는 제가 볼 때 상태예요. 그가 누구인지 상태를 말해주는 비동사 문장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외우기 힘들어. 그래서 캔이 그가 누구인지 캔이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명사죠. 명사가 들어간 비동사 문장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명사도 보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캐치해야 되고, 이 부분 나중에 더 수업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보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문장의 형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녀는 벨라이다. 이것도 그녀가 누구인지 상태를 말해주는 비동사 문장이고, 그녀가 누구인지 벨라죠. 를 나타내는 명사가 들어간 비동사 문장이다. She is Bella가 되겠죠. She is Bella. She is Bella.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또 들어갈 부분이 이거다. 그들은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들이 누구인지 상태를 말해주는 비동사 문장이고, 그들이 누구인지 friends죠. 를 나타내는 명사가 들어간 비동사 문장이다. 그래서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my friends. 이렇게 해서 6개의 문장을 다뤘는데, 여기에다가 일반 동사 문장 2개 정도를 넣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그는 비동사 같은 일반 동사 뭐가 있을까? 어떠한 행동인데 무엇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는 의사가 되었다. 이런 문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잖아. 저거는 약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만한 요소들을 좀 찝어서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그가 한 행동,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행동인데 이 행동이 become이에요. 그가 한 행동을 말해주는 일반 동사 문장이다. 이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he became a doctor. 그냥 아니야. 그냥 과거 쓰겠습니다. He became a doctor. 이렇게 말할게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을 말해주는 일반 동사 문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가 있어? 두 번째는 없어요. 일반 동사는 이거면 돼. 그죠? 됐고, He became a doctor. He became a doctor. 이렇게 되는데, 됐고, 2개 정도만 할 겁니다. became도 그렇고 좀 덜 헷갈리는 걸로 하나 해보자. study 같은 거,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He studied hard. 그렇게 해서 그가 한 행동, study죠. 그가 한 행동을 말해주는 일반 동사 문장이다. 이렇게 됩니다. He studied hard. He studied hard.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비동사 구분까지 잡았는데, 그럼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 중학 교과서 정리구나. 자, 이거를 내가 왜 여기 아무것도 없지?
왜 여기 아무것도 없지? 중학 교과서를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안 했나 본데 출처에다가 어딨지? 어제 내가 링크를 어딘가로 이거다. 이건데 출처에다가 안 남겨놨나 봐요. 여기에다가 해서 기록을 하나씩 남겨놔야죠. 지금 이게 어디 교과서였지? 미래의 N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천재교육 이재영이네요. 천재교육 이재영. 중일 천재교육 이재영 교과서인데 이거 일단 가서 좀 봅시다. 자, 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좋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할게. 그러면은 이거를 싹 다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 카피해서 GPT에다가 넘겨놓을 건데 이거 몇 장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그나저나 자 보자. 이게 왜 이상하다. 천재교육 거 방금 전에 제가 보던 게 어디 갔죠? 왜 안 나와? 웃기네요 되게. 닫힌 건가요? 그냥? 창이 없어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없는데? 일단 이거 닫고. 없는데? 어디 갔어요? 웃기네. 자 일단 그러면 다시 열어서 하는데 됐네요. 이제 새 페이지로 오른쪽에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영어 문장으로 다 뽑는 거예요.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여러 장 되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영어 문장들을 싸그리 다 뽑는다. 그리고 나서 생각할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한테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 근데 모르겠네요. 한꺼번에 이렇게 벌크 인풋 시켜도 될지 모르겠는데 5장 정도 해볼까?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제. 여긴데 되려나? 양이 좀 많네요. 래퍼까지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났다는 얘기잖아. 한 달락이. 이게 이제 레슨 2인데 레슨 1이 이만큼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요청할 것은 어... I only need English sentences from the image files given above. I want you to 위에서 아래로 정리해야겠지. vertically
line them up in the first column and put Korean translation of them in the second column so that I can copy and paste them in my Apple numbers sheet. 요청을 해볼게요. 되는지. 추출 중에 있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analyzing 지금 보고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릴지, 어떤 걸 바꿔주고 어떤 걸 어떻게 아이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암키 들어가서 오늘 추가된 카드의 양을 좀 볼게요. 생성 날짜별로 보면은 19에서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19 이거네 그죠? 아 그렇구나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면 양을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몇 개인지 정확히 토굴이 안 된단 말이에요. 17에서부터 64니까 47 플러스 1, 2, 3, 4, 3에다가 1, 2, 3, 4, 5, 55개네요. 총 카드의 숫자가. 알겠습니다. 55개에다가 얘네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아이가 뭘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점점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게 될 거예요. 시간 좀 걸리겠다 이거. 이거 에러 나면은 자기가 다시 할 거예요. 그러네. 텍스트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해본다고 하네요. 오케이, 이거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일단 얘는 일을 하게 놔두고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이 모든 거 다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